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구글 이야기 들려드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잠깐 휴가를 다녀왔는데 구글에서 재밌는 소식, 제미나이를 라이브 실시간 음성이 대화 가능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번에 이게 픽셀 시리즈를 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미 보신 분들 많을 테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를 함께 보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몇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이 구글에서 만드는 제품들 여러 가지 보여드릴 때는 구독 안 했었네. 제 메이드 바이 구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구글 유튜브로 들어가면 안 되고 메이드 바이 구글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소식을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흥미로웠던 거는 결국 제미나이였거든요. 이 제미나이가 구글의 인공지능이죠. 이게 어떻게 쓰일 수 있을 것인가였는데 바로 이렇게 하루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적죠. 14분짜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몇 가지 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구글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 전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구글 플러스 아이폰 200% 업무 활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폰도 쓰고 있고 갤럭시도 쓰고 있고 다양하게 쓰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근간이 되는 서비스를 보게 되면 구글 서비스를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구글 캘린더를 사용 중에 있고 구글 지메일을 사용 중에 있죠. 여기다가 할 일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구글 태스크스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떤 폰을 쓰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구글이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점이었었는데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것들을 몇 장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구글에서도 발표를 할 때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는 여기저기 다 쓰일 수 있어 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조금씩 봐볼게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였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앞으로 구글 제미나이한테 다양하게 음성으로 물어봐라. 이게 음성으로 물어봐라가 핵심이에요. 사실 음성으로 물어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말고도 지금 애플의 시리가 9월달 정도,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게 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챗 GPT 같은 경우에도 더 자연스러운 음성인식 기능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조금은 선수 쳐서 보여준 게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듣고 있죠. 구글 입장에서는 조금 급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할 텐데 제일 먼저 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소리는 조금 끄고서 보도록 하죠. 자, 픽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실행을 해서 앞에 있는 포스터를 찍었어요. 그리고 내 캘린더에서 내가 이거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이게 실시간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2번 정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줘요. 막 진땀을 빼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결이 돼요. 여기서 보여준 핵심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글 캘린더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캘린더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가 내일 일정이 되던가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한테 내가 이날 시간이 되는지 확인을 해줘 라고 확인을 하면 AI가 여러분들의 캘린더를 자동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때는 가능합니다. 이게 인공지능 비서 역할이죠. 물론 여기서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정을 구글 캘린더에 잘 정리해서 집어넣으셔야 한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자, 두 번째는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이죠. 이것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허용하는 것들이 한번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그게 되고 나면은 캘린더에서 이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꽤 괜찮은 기능입니다. 자, 몇 가지 또 보여주는데 구글 태스크스 있죠. 이때 내가 태스크스 이 할 일을 등록을 해줘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같이 연동이 되면서 구글에 할 일 등록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꽤 유용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글 태스크를 메인으로 좀 쓰고 있거든요. 자, 하나 더 보게 되면은 킵이에요.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것들은 구글 킵에다가 던져주는데 우리 클라우드 방식의 노트 앱들은 많이 있습니다. 노트 앱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노트하고 메모하고 구분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노트하고 메모를 구분을 할 때 노트는 긴 호흡의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메모 같은 경우에는 짧게 던지는 아이디어성들 내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이럴 땐 바로 어딘가 적어놔야 되거든요. 구글 킵이 그동안 업데이트를 쭉 안 해주고 있었었는데 요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게 좀 보이기는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걸 메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의 비서로 사용하시기 시작할 때는 캘린더, 여러분들의 할 일, 그리고 킵 이 세 가지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보죠. 이거 역시도 이제 챗GPT에서 보였던 기능이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화면을 실행하시더라도 내가 지금 이거 화면에 있는 장면은 그 유튜브를 실행했거든요. 유튜브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제미나이를 실행을 해서 이 여자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 뭔지를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잠깐 멈추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미나이가 쭉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은 이런 거야 라고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화면을 읽는 기능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5월 달쯤에 챗GPT가 보여줬던 기능 중에 문제를 푸는 거 있었거든요. 마치 디지털 전자교과서처럼 꼬마아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모르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 화면을 보고서 AI가 답을 해주는 기능이었어요. 이거 역시도 적용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무서운 기능들입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것들도 역시 구글 킵에다가 연동이 돼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결국 구글 킵에다가 모든 것들을 받아와서 기록하는 걸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뮤직 재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연동이 되죠. 자, 이번에 보여주는 것들은 이메일을 쓰는 것들이에요. 누군가한테 이메일을 쓸 때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얘를 바로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메일을 써줘 라고 얘기하면 실행되는 것들인데, 우리 여기서 공통되는 포인트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앱을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물어보는 것들이 아니고 바로 마치 시리로 호출하는 것처럼, 빅스비로 호출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제미나이 호출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그냥 말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실행해 준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보여주는 것들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대화인 제미나이 라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음성이었거든요.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들어봐야죠. 자, 실행을 하는데 아, 무섭죠? That is profound. Let's try one more. Or maybe you'd like to listen to a voice like this. Adding. You can always change my voice in settings later. Okay, I'm here whenever you're ready. 자, 보다시피 목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넥스트 스텝은 뭐냐면은 누가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인공지능 비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겠죠. 아, 구글이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전쟁에서는 결국엔 디바이스가 중요해지거든요. 제가 온 디바이스를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랩이 소개해드렸던 거였는데, 무언가 AI가 단독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여기서 우리가 뭔가 지시를 하는 것들, 제가 한 8년 전에 썼던 책에서 그런 언급했었죠. AI가 고도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만날 창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밖에 없을 거다. 그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거를 묻고 있는 것들이죠. 자, 더 무서운 점을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었죠. 모든 것들이랑 우리가 연동이 가능하다. 런칭 투데이인데 우리나라는 안 되고요. 자, 모든 것들이 연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 그러면은 이걸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제미나이가 들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모든 곳에서. 그럼 안드로이드 계열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갤럭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고, 그 얘네들이 만들어놨던 이번에 발표한 픽셀 9 폰 시리즈,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하나 더 있죠. 아이폰. 아이폰에서도 구글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제미나이 바로 실행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집어넣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다음번 공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은 다음 달이에요. 시리 어떻게 될 거냐. 시리 업데이트된 버전 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한 가지가 있고, 지금 또 삼성이 쫓기게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14년 동안 2010년에 빅스비가 2010년도에 갤럭시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2010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몸에 머리가 두 개가 동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무리 빅스비를 고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메인이 돼버리게 되는 순간 빅스비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AI 쪽도 완전히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독자로 가져갈 수가 또 없거든요. 제미나이 단독으로 삼성이랑 제휴맺어서 갑시다. 이게 또 안 되니까요. 아, 굉장한 지금 사면초가에 빠진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고, 모르긴 몰라도 내부에서 빅스비 연구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모르죠. 제미나이는 메인으로 하면서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도 들어갈 수 있고 TV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물 인터넷을 같이 조화롭게 조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제미나이 국내에는 사용할 수가 아직 없어요.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물론 요금은 우리가 쓸 수는 있습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저희 한번 소개를 했었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어드밴스드 요금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게 29,000원인가 그래요. 어드밴스 사용해보기를 누르게 되면. 그래서 비용이 좀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이 29,000원이라는 비용은 챗GPT 사용 버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스토리지를 2TB를 준다라는 점이에요. 이거 역시도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했었죠. 똑같이 30,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 업데이트 된 버전이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 모델이 나올 테니까. 근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를 준다라든지 다른 프리미엄 혜택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주게 되면은 저는 이건 좀 매력적이다. 제가 이걸 구독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구글 독서에서 제대로 제미나이가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게 좀 들어가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기다릴 필요는 있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리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둘 다 한국어 버전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 영어 버전으로 지원이 될 거예요. 그 영어 버전으로 지원이 되면서 분명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이스피싱 문제들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갈아타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걸 이야기 드리게 되면 이 제미나이 프로 모델들이 발표가 됐었죠. 죄송합니다. 네, 구글 픽셀 9 프로 모델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보게 되면요. 자, 이런 식이거든요. 원래 얘네들이 픽셀 잘 만들긴 했었어요. 근데 잘 만들었었고 AI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까 나왔던 것들이죠. 말을 하면서 도움 받는 것들. 이게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이번에 픽셀에만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픽셀 스튜디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미지화 시켜줄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카메라 기능도 많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 이 기능을 다 사용하려면 구글 어드밴스드를 제대로 쓰셔야 되는데 구글 어드밴스드 1년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해외 배송을 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판매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보면서 저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가 들어가지 않은 폰은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될 것 같고, AI가 들어간 폰을 구매한다는 거는 그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다 보니까 구글이나 삼성과 같은 회사들은 이것들을 거의 끼어 팔기식으로 넷플릭스처럼 매달 수익원이 하나가 창출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AI에 대한 이야기들, 구글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들 쭉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시 한번 실이 나오고 나면은 관련된 것들 양쪽 비교하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